그림에서와 같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m인 절벽에서 지면과 수평한 방향,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30도 윗방향을 향해서 10m/s의 속력으로 질량의 물체를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벽에서 출발해서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공중에 머문 시간, 그리고 R,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의 속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구에 한 중력이 없다면 이 물체는 10m/s의 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직선 운동해 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는 이런 곡선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물체는 XY 평면, 그러니까 2차원 면상에서 운동하게 된다는 걸 뜻하죠. 2차원 면상에서 운동은 X축상에서 1차원 운동과 Y축상에서 1차원 운동 두 개로 분해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력은 이렇게만 작용하죠. X방향에 대해서는 무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X축상에서 1차원 운동은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 지표면 근처에서 9.8m/s 제곱이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가속되는 방향은 Y가 증가하는 방향을 위쪽 방향으로 선택해버리게 되면 밑으로 가속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에 대한 Y축상에서 1차원 운동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절벽에서 출발하는 시점을 t = 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게 t = 0일 때 속도 벡터입니다. 그렇다면 t = 0일 때 속도 벡터의 x성분과 y성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0에 해당되는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벡터는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가 합쳐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v0x, 이 화살표가 v0y입니다. 그러면 v0x, 이 화살표의 길이 v0 코사인 시타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0y, 이 화살표의 길이 v0 사인 시타고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플러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v0와 각 30도 대입해서 v0x와 v0y 구해보면 v0x 플러스 8.66m/s, v0y 플러스 5m/s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위치를 원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에 머문 시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높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공중에 머문 시간을 Y축상의 1차원 운동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상에서 1차원 운동은 등가 속도 운동, t = 0일 때 Y 위치 Y0를 알고 있다면 이미 순간 t일 때 위치 Y는 Y0에 t = 0일 때 속도의 y성분의 t 곱한 것, 그리고 2분의 1 yt 제곱한 이 세 항을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공중에 머문 시간 동안 y축상에서의 운동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y = 0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5m/s의 속력을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게 y축상에서의 1차원 운동이죠. 이 말은 y0가 0이던 게 이 y가 마이너스 30m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공중에 머문 시간인 걸 뜻합니다. 그래서 y0 0, v0 y, v0 사인시타죠. 그리고 가속도 마이너스 g입니다. g 9.8m/s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까지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v0 사인시타 5m/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이 마이너스 30m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공중에 머문 시간입니다. 오른쪽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이런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시간을 구해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데 물체를 던지기 전의 시간은 지금 관심 없습니다. 공중에 머문 시간 3.04초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0초에서 3.04초로 변했을 때 X축상에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상에서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었죠. t = 0일 때 X 위치 X0를 알고 있다면 이미 순간 t일 때 위치 X는 X0에다가 V0 X에 T 곱한 걸 더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출발하는 위치를 원점으로 선택을 했죠. V0 X, V0 코사인 시타입니다. 이 T에 3.04초를 대입하게 되면 시간이 0초에서 3.04초가 됐을 때 위치 X를 정할 수 있습니다. 0초에서 3.04초로 변하게 되게 되면 위치 X는
x꼴 0으로부터 플러스 x 방향으로 26.3m 떨어진 위치가 됩니다. 이 26.3m가 바로 r입니다. 시간이 0초에서 3.04초가 지나게 되게 되면 x축상에서는 위치가 x꼴 0에서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26.3m 떨어진 위치가 되게 되고, y축상에서는 y꼴 0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위치가 여기 됩니다. 그러면 실제 위치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실제 위치죠. 이제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에 속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xy 평면상에서 이런 곡선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x축상에서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곡선상의 어느 시점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속도의 x성분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의 속도 x성분도 처음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속도의 y성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상에서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t 이꼴 0일 때, 0일 때 속도의 y성분을 알고 있다면 임의 순간 t일 때 속도의 y성분은 v0y에 가속도의 t 곱한 걸 더해버리면 되거든요. v0y, v0 산시다죠. 그리고 가속도 마이너스 g. 이 t에 3.04초를 대입하게 되면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속도의 y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y축상에서의 운동은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이죠. 그리고 속력은 24.8m/s입니다.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속도의 x성분과 y성분 다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속도 벡터를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속도 벡터를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화살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속도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속력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벡터의 크기는 vx제곱에다가 vy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거든요.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속력 26.3m/s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있는 이 각 파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속도 벡터는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 합쳐진 거죠. 이 화살표의 길이 8.66m/s,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만 보면 24.8m/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는 8.66분의 24.8, 2.86 됩니다. 각 파이는 아크 탄젠트 2.86에서 구해보게 되면 70.7도.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물체의 속력은 26.3m/s고 지면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70.7도의 각으로 지면과 충돌하게 됩니다.